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컨셉이 뭐냐면, 자, 방금 했던 거랑 반대로 할게요. 자, 이 함수 문제를 먼저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부터 함수는요, 어떻게 바꾸면 돼? 두 개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립되어 있던 걸 분리한 거고, 얘는 다시 연립을 해서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방정식 두 개 한번 연립해 보시면요, 어떻게 된다? 자, 얘랑 같아지는 거 맞나요? 그리고 자, 여기서 교점이 3개란 말은 이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자, 3개다. 이렇게 바꾸시면 바로 왼쪽 문제로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컨셉이 이제 아까까지는 자, 다시 함수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가 지금까지예요. 필기해볼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문제였어요. 주어진 게 방정식 문제고 분리해서 함수로 갔잖아. 실근이 3개다, 교점 3개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과정이 여기가 추가된 유형이 2번, 유형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뭐 하면 돼?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뭐 하면 돼?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을 바꾸신 다음에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y는 함수로 가가지고 교점 몇 개? 교점 3개로 이제 푸는 문제인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함수로 풀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처음에는 1차 함수라 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이 뭐 K라던가 숫자가 있어야 여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혹은 방금 전에 배운 판별식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 자, 여러분 실근이 3개란 말은 이거 판별식 쓰면 극대랑 극소를 곱한 게 뭐란 얘기야? 음수일 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웠으면 바로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흐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다 같은 문제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주어진 게 함수 문제인데 함수의 교점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가시면 바로 왼쪽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넘겨드릴게요. 자, 앞으로 가보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한 18분 남았는데 좋다. 18분 만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부등식도 맛은 볼게요. 부등식도 한번 최대한 맛은 보고, 근데 들어보시면 이것도 새로운 거 아니거든.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장 가봐.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6-2번이라고 써있는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써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처럼 밑줄을 긋고 싶은데 좀 중요한 내용이 안 써있어. 여기 써있나? 안 써있네. 자, 한번 필기해봐. 우리가 이 관계도 어쩌면 이제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인데, 이 관계도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삼각 부등식 뭐 이런 거 풀 때 가끔 써먹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다? 아마 필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부등식이죠. 자, 부등식. F가 G보다 크다. 보통 부등식에서 크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함수로 가야 돼. 그리고 함수로 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까 방정식 때랑 동일하게 갑니다. 각각의 y는 이렇게 해서 함수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도 그릴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크다라는 거를 도와줘. 이 크다라는 거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른다? 자, 위에 있다. 요거 하나 필기하세요. 어쩌면 이제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부등식으로 푸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풀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쌤 뭐 최대값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 보통 이 문제가 또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좀 최대 최소 관련 문제예요. 막상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아. 뭔 소리인지. 다시 보통 위에 있다 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최대 최소 관련 문제로 좀 이어지는 그런 문제다 라고 필기하시고 또 문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대충 뭐 그 소리구나 라고 기억나실 거거든요. 자, 한번 대표 문제를 바로 볼까요? 그 오른쪽에 여러분 543번이랑 44번은
사실 이것도 조사하는 문제예요. 제가 하는 말이 조사하는 거 다시 안 나와. 몇 번? 자, 545번 바로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그냥 문제로 공부하세요. 들어보시면 방학 때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뭐 그랬었지. 자, 읽어보시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4차 부등식입니다. 4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K의 법 일구하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이 식이 아니라, 저 보세요. 이 식이 아니라 혹시 이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씩 나오면 이거는 뭘로 풀 수 있는 줄 알아? 이게 판별식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이 판별식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는 함수의 그래프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차까지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갖다가 안 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판별식 같은 걸 쓰고 싶지만 4차 이상부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기본 세팅부터 자 한번 필기해봐. 일단은 기본 세팅이라고 제가 아까 방정식 때는 여기에 있는 K를 반대편 이항하라고 했잖아. 사실 얘도 뭐 굳이 있든 상관없긴 해요. 근데 이제 헷갈릴까봐 그냥 아까 전과 깔맞춤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반대편 이항에서 이렇게 깔맞춤 하세요. 상관없긴 합니다. 그리고 뭐 하자? 함수로 갑니다. y는 또 그려보시면 알아요. 자, y는 자, 요거 한번 빠르게 그려보시겠어요? y는 그려가지고 이제 해석을 함수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부등식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일 텐데 다 넣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도 마찬가지야. 방정식 문제 풀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풀 줄 알면 그냥 거기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방정식 풀 때 함수에 도움 받으시라고요. 부등식 풀 때 함수에 도움 받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 설명 한번 듣고 뒤에 관련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요거 여러분들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네? 이게 뭐예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0되는 인수분해 가능해요. 자, 요게 0되는 게 X값이 호보가 3개 나오거든? 그리고 그거 알아? 이런 걸 이제 암기하면 4차 분석이 되는데 혹시 그동안 경험상 4차에서 도함수가 0되는 거 3개 나오면 셋 다 뭐 되는 줄 아세요? 또 셋 다 당첨 되게 안 돼요. 또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하면 4차도 좀 분석이 돼요. 근데 좀 할 게 많다는 거지. 다시.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알길 바래요. 왜냐면 알면 너네 특히 증가함수 확인할 때 있잖아. 이런 거는 딱 하나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외우셔야 몇 개는. 자, 다시. 자, 얘는 오른쪽에 상 대입한 게 양수거든요. 나머지는 싹 다 반대예요. 이 W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우세요. 솔직히. 아시겠죠? 자, 얘 한번 이제 그려볼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0,0, 요거 1,4분의 1, 요거 2,0이네. 오, 예쁘네요, 셋 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가장 대표 문제야. 그래서 이거 할 줄 알면 또 끝납니다. 부등식 쪽은. 이게 대표 문제입니다. 자, 얘 한번 그려볼 건데, 0,0, 여기. 자, 1,4분의 1, 여기. 자, 2,0, 여기. W자 뭐야? 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자, 누구? 자, 얘를 그릴 타이밍에, 자, 잘 봐. 얘를 그릴 타이밍에, 여기서 방정식일 때는 교점의 개수를 갖잖아. 근데 이제 부등식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뭐를 봐야 돼? 얘랑 얘를 같이 볼게요. 뒤에 유형 문제는 여기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가위도 나와요. 자르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어쩌면 가위가 없다는 얘기잖아. 자, 가위가 없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 그래프를 전부 다 보시면 돼요. 항상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항상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그려보시면요. 이런 그림 맞나요?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저 친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거지. 보통 여기서 슬슬 기억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0인 거지. 근데 여기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자, 아까 제가 필기할 때 최대 최소라고 불렀잖아. 우리 열심히 그렸지만 결국 얘는요. 누구랑 비교한 줄 알아? 이 친구의 최소값이랑만 비교한 거예요. 이 말 이해돼? 어차피 최소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머지는 보나마나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최소값, 최대값 문제라 그거를 이해하면 또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굳이 안 그리고도. 아시겠죠? 자,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 자, 여기가 정답인데 물론 정리까지 해야겠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게 K법이다. 그럼 한번 필기해봐. 자, 한두 번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답이네, 부등식도. 그러니까 뒤에 유형은요, 이제 여기서 뭐 가위 하나 주고 뭐그 정도인데 자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위가 없는 문제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필기 끝난 친구는 이제 86쪽으로 갑니다. 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쭉 보시면 이제 총 4문제가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567번? 이거 풀어볼까? 아니, 569번 먼저 풀게요. 569. 86쪽입니다. 569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표 문제 1번.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거 된다. 그리고 기본 세팅은 가능한 경우를 일단 아까랑 동일하게 한쪽에다가 이제 이항을 해서 문자 하나 혼자 두시면 되고, 근데 혹시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번 페이지에 있어요. 그럴 때는 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면 꼭 0이라고 안 둬도 되는 건 아니라 일단 숫자면 돼요. 한쪽이. 이번 유형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한 유형이고, 오른쪽 유형은 이제 그 가위 유형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 했던 컨셉이 또 나오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자, 시간이 없네요. 일단은 기본 세팅을 아까 배우신 대로 K를 반대편 이항해서 뭐 하자? 자, 이렇게 혼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많이 그려보세요. 자, 이거 그릴 차례입니다. 자, 이라고 그려보시면 뭐 4차 함수 모양이 나오시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여줘요. 이거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 조리제법으로 해보시면 제가 좀 보고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는영 해보시면요, 왼쪽에서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 혹은 나옵니다. 얘는 실제로 호구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되는 거 맞나요? 이런 2차 함수 모양도 있어요. 4차에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1, 요게 이제 아마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 네. 이렇게 해서 나오시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사실 이 문제는요, 막상 축도 필요 없어요. 축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x가 1일 때 여기가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그릴 타이밍에 뭐 할 차례다? 요 부등호를 읽으시는 거예요. 아까랑 조금 달라. 아까 우리가 방정식 때는 교점의 개수를 쳤잖아요.
부등식은 그게 아니라 위에 있다. 자, 위에 있다로 가보시면 대충 여기쯤이면 위에 있는 거 맞나요? 여기쯤이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결국 최소값이랑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네버그러트 뼈대가 아마 이런 필기 많이 봤잖아요. 사실 뭐 그런 문제라고요. 그래프 관련 문제. 얘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계산이랑 유형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계산할 줄 알면 유형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자, 오른쪽 가봐. 571번입니다. 571. 자, 이번 문제는 달라진 게 뭐냐 뭔지 아세요? 자,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맨 앞에 뭐가 써있지? 이보다 클 때라는 가비를 준 것뿐이야. 흐름은 똑같아. 그린 다음에 되게 잘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위를 주는 경우는 가위를 안 주면 뭐 최대라던가 최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가보시면 알 겁니다. 풀어봐. 자, 가위 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보통 가위가 없는 경우 다 보란 얘기고 이제 가위를 주는 문제가 있잖아. 그동안 지금 이게 계속 나와. 증가감수에도 가위가 있고 없고 문제. 극대극소에도 가위가 있고 없고 문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는 넘어서야 됩니다. 뭐 숙제 잘 해보시기 바래요. 막상 해보시면 그냥 좀 할만하다고 느끼길 바래. 여기는. 그러니까 RPM이 쉬운 책은 아닌데 유형이 이게 다라는 거야. 여기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사하시오보다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문제가 시험 문제야, 전부 다. 자, 그럼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제가 주도화에 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주도화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도 자 이제 요게 항상 성립하는데 일종의 요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가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y는 제가 한번 그려보시면 자 해서 0과 2 0과 2 그리고 1 음수 양이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2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가위가 있다고요. 자, 어디만? 2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보다 큰 쪽. 자, 여기만 보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심 없다고. 여기만 보자고요. 여기만. 그럼 여러분 사실 굳이 얘를 뭐 구하지도 말고 여기만 볼 거니까 요때 y값이시죠. 요때 y값만 좀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요때 y값이 마이너스 4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배우신 대로 여기 있는 요 친구를 또 이렇게 이제 얘가 더 위에 있도록 한번 그려보시면 적당히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항상 뼈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 문제 하나 주의할 게 있다. 이번 문제 그럼 요거는 확정이잖아. 이번 문제 는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네요. 혹시 이거 는 될까? 안 될까요? 이거 판단 가능하세요?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이거 는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가위가 여기 빠져있죠. 그렇죠? 얘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도 얘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주의할 게 여기에 는이 없다고 는이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어진 가위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도 위에 있을 수가 있다. 자,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가위가 있기 때문에 자르시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봐. 사실 유형 7번 있잖아. 보시면 어떠세요? 똑같지 않아요? 사실 저는 지금 6번과 7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가위를 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를 준 문제는 자, 가위로 잘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조금 이제 급하게 해서 반복하긴 했는데 일단 숙제는 유형 7번까지만 한번 그러니까 한번 쭉 느끼고 와.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뭐랄까 그러니까 자꾸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셔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 계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방정식 활용이랑 부등식 활용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미분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